먼저 정병진 선생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전자개표 전문가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같은 눈높이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전자투개표기의 간략한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전자투개표기를 1993년도에 전자투표 실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OMR 카드기 방식의 투표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모의 시험을 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사용하지 못했고 1996년에는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개발합니다. 이거는 이제 브라질에서 먼저 사용이 되던 것을 그대로 꼰떠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1997년, 99년 감사원에서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왜 이런 걸 개발을 했느냐라고 하는 주의 요구를 했습니다. 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000년 공직선거법 278조 전산조직에 대한 투표 개표 조항을 신설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처음 개발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40억을 투입을 해서 1900대 기기를 시스템과 더불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자투표에 대한 정치권이나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사용까지, 공직선거의 사용까지는 못하고, 현재까지도 이제 각종 위탁선거, 그러니까 노조, 이 조합장 선거나 대학 총장 선거, 이런 선거 등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매년 관리비, 보수비만 해서, 유지 보수비만 해서도 수억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장비가 또 노후가 된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터치스크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여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 개표기는 바로 이제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무엇 대신 뭐라고 이렇게 이걸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2002년 6월에 개편한 전자방식으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해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전자투표기도 우리가 말하는데 개표기가 사용되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이 부정선거 시기가 거세게 일게 됐고, 그때는 한나라당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3 수12 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2004년 1월 27일 날 전국 244개 개표수 가운데 80곳에 투표한 거예요. 재검표를 했죠. 근데 물론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어떤 큰 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재검표 결과. 하지만 이때 좀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7개 개표소, 7개 개표소에서 우리가 310매의 홈표가 발견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7개만 지금 7개소만 이게 310매인데 전체 이 80개, 그때 재검표했던 80개까지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자료는 끝내 공개를 안 했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310메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게 이제 전자개표기다 보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아니면 홈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홈표라고 하는 거는 홈표는 뭐냐? A 후보 투표지 답안에 B 후보 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기계인데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뭔가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뭐 오작동할 해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걸 일단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선거가 그 뒤로도 있었죠. 2007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시비가 계속 붙습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2009년까지 1900여 대를 도입을 했죠. 1378대. 1378대. 근데 2013년도에 1월 4일 잘 아시다시피 이 시민 2천여 명이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 한정수 대표님 오셨는데 이 한정수 대표, 김필원 대표 이 앞장서서 이 시민 2천여 명 사실은 이제 같이 동참하시기로 하는 분까지 하면 많으면 되니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인 숫자가 2천여 명이고요. 2천여 명 원고로 해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런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에 사용했던 전자개표기를 다 폐기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 같더라고요.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전자개표기를 업체를 바꿔가지고 그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업체를 바꿨어요. 옛날에는 한틀 시스템 거였는데 이제 주식해서 미르 시스템 거로 바꿔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르 시스템 거 전자개표기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6.4 지방선거 때 썼고 최근에도 7.30 재보궐선거 때도 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자개표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법적인 관계는 우리 정태국 수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더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게 공인검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장 심각한 기본적인 건데 우리 국민 주권 행사가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쓰는 아주 중요한 장비잖아요. 이 기기가 근데 국가공인검증을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저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이건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의 기사로도 썼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아시라고 하고요. 국가공인검증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국정원에서 하게 돼 있어요. 국정원 CC인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이 상하게 이 전자개표기만큼은 인증을 안 했어요. 전자정법 65조에 따르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선관위 위원장 요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보니까 이 선관위는 선관위 위원장이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지 국정원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긴 한데 하지만 선관위 위원장이 요청도 안 했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은 국정원에서 실시인정하는 것에 준해서 선관위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인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둘 다 안 했어요. 이상하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도입 단계에서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이 업체 선정에서부터 로비가 있어가지고 이 불법 그 로비가 뇌물 비리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서 그 관우정보 이 세 개의 원래는 업체가 이제 컨소시엄 형성해가지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 관우정보 대표가 구속되고 그 다음에 SK CNC 과장 김모 씨 구속되고 선관위 그 이모 계장도 4천만 원 받아가지고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기 자체가 이상하게 개발됐고 그걸 계속 써온 거예요, 근데. 예.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죠. 제가 이제 여기에 쓴 거는 신형만 이야기했습니다. 부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논외로 그냥 했고요. 신형도 문제가 많다는 문제는 지금. 그래서 신형전장의 표기가 2013년 10월 30일 날 화성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처음으로 2대가 이제 시험용으로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오류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처음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분류율, 그러니까 미분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표기가,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인식을 못하고 판독에 실패를 해서 그냥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미분류표라고 부르는데, 그게 13 내지 16%까지 나왔다는 거죠. 이런 그 기기가 어떻게 그 개발이 됐고 또 이렇게 도입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죠.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9 재보궐선거 때 이제 이건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평균 미분류율이 그러면 4.19 재보궐선거 때 다 썼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느냐? 제가 이제 중앙선거에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까 3.4% 평균 3.4% 정도 무효표를 제외하고 그 정도 미분류율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재미있게도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선관 이야기니까 그대로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2012년 대선 때 그러니까 부형 투표지 분류기의 평균 미분류율이 3.37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형이 부형보다 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자기네들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형인데 신형을 왜 개발했냐? 명분은 부형이 너무 노후화되고 오적재라든지 미분류율이 너무 높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형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형이 더 미분류율이 높잖아요. 자기네들 말로도. 근데 제가 그 중앙선관위 말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상당 중앙국만 따로 해봤어요. 이번에 미분류율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일이 4.7%가 나와요. 그 중에 높은 데는 무려 13.8%까지 미분류율이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투표구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홈표가 계속 아까 그 홈표가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A4 가발에 비후보크가 막 중간중간 끼어 들어가 있는 현상. 이것이요, 지난 그 2002년 대선 때 310매 나왔다 그랬죠? 7개 개표소에서. 근데 2012년 대선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건 보도된 것만 이 뉴시스에서 보도했었는데, 양천구 목 3동 86매, 서울 신정 7동 1투, 또 서초구 양재동 1동 1투, 인천 남동구 노량부산 6투, 이런 데서도 4표 이상의 홈표가 발견됐고, 순천에서도 한 참관인이 홈표를 그대로 발견된 것을 찍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홈표가 계속 발견됐고, 그 다음에 강원순 시장 당선된 그 재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홈표가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참관인 가운데 찍은 분들이 있어요. 그 영상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도입된 신형 투표지 분류기, 자기네들 투표지 분류기라고 정말 계속 바꿔놓고 있는데, 이 전자개표기. 이 전자개표기에 들어가는 제어형 PC, 그러니까 노트북 형태의 그 PC가, 컴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서 투표지는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어형 PC가 중국 레노버사 겁니다. 근데 레노버사 컴퓨터는 이 영국이랄지 또는 호주랄지 이런 데서 정보기관들이 이거는 해킹의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불법 말하는 해킹 툴이 그 백도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보기관에 더 이상 자기네들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이완규 기자님이 그것을 계속 선관위에다가 그냥 추궁을 하고, 이거 써서는 안 된다, 이거 이 제형 PC로 레노버 사건 쓰면 안 된다, 최소한 랜카드라도 제거를 해라, 계속 요구를 했어요. 저도 요구를 하고. 끝까지 제거를 안 하더라고요. 제거를 안 해요. 희한하게도. 이거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근데도 해킹은 불가능하다, 믿어달라, 이런 겁니다. 그냥. 예. 아무튼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 그냥 제거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거를 끝까지 안 하고 레노버 사건을 썼고, 조금 몇 달 후에 이 삼성도 터치 스크린형 어떤, 그러니까 레노버 사건을 왜 써야 되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노트북 가운데서 이 레노버 사건 노트북만 터치 방식이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이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몇 달 후에 삼성 거 개발했어요. 그거 조금만 기다렸으면 삼성 거 써도 돼요. 왜 국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킹의 위험이 있다는 중국산을 썼냐,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표를 할 때에 이 전자개표기는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우리 이 자료집에 보면 우리 김우영 목사님 그 자료에 많이 실려있어요. 개표 상황표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개표 상황표라는 문서를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굳이 투표지 분류기, 이 전자개표기를 굳이 쓰려면, 끝까지 써야 되겠다면 최소한 이 개표 상황표 출력만 하지 말라. 그러면 다 수작업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나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표 상황표를 이 기기가 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표 결과가 이렇게 자료 봐보십시오. 인쇄돼서 나와요. 개표 결과가. 그러면 그 개표 결과를 수작업 개표를 옆에 써서 이제 하는데, 수작업 개표를 해서 심사집계부 검열위원석에서 그 수작업 개표를 한 결과가 좀 이렇게 이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가 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요. 한 번도 수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그대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개표를 합니까? 이 전자개표기가 그냥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전자개표기가 출력을 하지 못하게, 출력되는 거 없애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 그 시민들이나 뭐 야당 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행이 이 새누리당 국회 간사 누군가 그 의원이 있어요. 국회 그 안행이 할 때, 지휘할 때, 그거 선관위에 대해서 그거 왜 그 기능을 열어야 되냐 질의하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도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왜 그것을 출력을 해야 됩니까? 그치? 그냥 사람을 수기로 하면은 A 후보, B 후보 분류만 하고 계산이나 할지, 이렇게 실제 수작업 개표랄지, 이거 결과가 사람이 한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심사집계부랄지 검열위원 여기서 한 것이 핵심으로 그렇게
보면 전자개표기 써도 상당히 그래도 좀 아예 안 쓰면 좋겠지만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출력을 하고 있다. 출력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7번째로 보면은 이 개표기가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1분당 360매에서 400매를 분류를 해요. 이렇게 참관인들이 개표할 때 보면 그 전자개표기 주변에 그냥 둘러서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거 봐봐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쳐다봐봐야 그 빨리 돌아가는데 거기서 뭘 보겠습니까? 눈으로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관인이 있으나마나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개표기 자체가. 참관인 불능 상태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희 PC에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검증해봤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안 해봤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검증해라고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스 프로그램 그거 공개해봐야 우리는 몰라요. 컴퓨터 공학과 전문 교수나 알까? 한 번도 소스 프로그램이 공개된 적도 없고, 우리 시민들이 봐도 모르고, 그 기기의 안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뭘 믿고? 아무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와 독일 사례를 제가 김연혜라는 분이 아주 좋은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2009년도에 전자투표제 중단 결정 모임 연구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논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고 또 뭡니까 이 IT 이 나라들도 상당히 강국이잖아요. 강국이었는데 그리고 이 나라들은 여기에 대한 저항도 별로 없었어요. 전자투표기에 대한 저항이 없었어요. 거의 국민들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공직선거에 전면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랬는데 이 네덜란드에서도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것을 중단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시민단체 이름이 참 흥미로워요. 우리는 선거 컴퓨터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단체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해냈어요. 이 전자투표기기로 얼마든지 해킹이랄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내고 이것을 또 방송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정치권도 충격을 먹었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을 부랴부랴 중단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네덜란드가 먼저 그랬고 그 다음에 독일에도 여파가 미쳐가지고 독일 아일랜드까지도 그것을 사용을 중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시민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직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교육적인 사람은 없느냐? 있습니다. 이경목 교수라는 분이 컴퓨터 세면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미 옛날 2008년도에 얼마든지 이 컴퓨터 조작으로 이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까지 증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여전히 지금 이 개표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은 제가 작년 토론회 때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 수자급 개표를 해야 된다. 우리 투표소 수개표
주수단이지 개표의 주수단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주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개표 2012년 대선 개표 영상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보면은 그 전자개표기에 절대 의존하고 있지 사람들이 제대로 꼼꼼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숫자가 투표 안 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숫자개표 안 하고요. 안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숫자급 개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집중식 개표를 합니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지금 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표한 곳에서 바로 까자라고 하는 거죠. 이 투표지를. 거기서 바로 개표가 이루어지면은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함 바꿔치기나 또는 투표함을 아니다가 또 이제 뭐 투표 수를 증가시키는 그 우려나 이런 모든 불법 개입의 소지가 차단된다. 훨씬 부정적인 개입의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개표 시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진국들이 투표소 개표를 이미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식 우리처럼 집중식으로 개표를 하긴 하는데 수개표를 해요. 예, 투표지 분리기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일렬로 쫙 앉아가지고 개표를 수작업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연합뉴스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트위터로 날렸더니 시민들이 굉장히 그걸 관심 있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미 하고 있다. 왜 우리는 굳이 모아가지고 위험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시민들의 주권 행사를 공정하게 관리 심사를 해야 될 이 선관위가 온갖 개표 부정의 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소 수개표를 반드시 실현시키면 우리 선거제도가 많이 혁신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 이 정도 관찰하겠습니다.